네, 그럼 이처럼 중국의 고속 성장이 멈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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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리포트를 통해서도 보셨듯이 이 중국 경제가 25년 만에 이른바 바오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 공식 이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 바오치 시대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확보한다의 보자, 네. 그게 보유, 그 유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오파 그러면 이제 8을 유지한다, 8%대. 아, 네. 바오치는 7%대를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바오파 시대도 있었어요. 아, 네. 8%를 유지하자. 근데 바오 이제 치 그러면 7%대를 유지하자 그랬는데 6.9가 돼 버리니까 이제는 깨졌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오파 시대도 깨졌고 바오치 시대도 깨졌고 이제는 아까 바오류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6%대로 가고 있는데 뭐 그 다음은 또 어디로 갈지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가 하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예견됐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 원인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면은 계속 악순환이 고리가 형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유가 하락 같은 것도 유가가 하락하면은 자원 수출국들이 이제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는 중국에서 물건 엄청나게 사옵니다. 그런데 석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중국 물건 사와야 되는데 석유값 떨어지니까 중국 물건 적게 사오는 거죠. 네. 그럼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그럼 중국이 어려워지면은 또 자원값은 또 떨어지고 또 부채 문제도 있죠. 투자도 줄어들죠.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겹쳐지면서 중국의 그 대외 환경이 나빠지고 그 대외 환경 나빠진 것이 자원 가격의 하락과 함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서 나빠지고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나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한번 좋은 그 선순환 구조로 과연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이거를 짐작하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 7% 성장을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인위적으로 좀 수치를 조작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지방 정부들이 그 숫자를 중앙 정부에 제출할 때 좀 자기들이 멋있게 보이려고 말하자면 분식 회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숫자를 받아서 계산해 보면 또 안 좋은 숫자, 좋은 숫자죠. 너무 좋은 숫자가 나오니까 그 영어편에 보면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쉽게 말해서 기초 통계가 너무 좋게 집어넣으니까 다른 통계도 다 좋아진다 이건데 한 2%포인트를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10%대는 8%였다는 얘기고 7%대는 5%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쨌건 10에서 7까지 줄어들었다는 거는 2%포인트를 빼면은 8에서 6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죠. 5까지. 그래서 그 체계적인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수준도 봐야 되지만 추이를 봐야죠. 추이. 성장률이 줄어드는 추이 자체는 확실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조금 부풀려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그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중요시 여겼던 뭐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8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였다가 7% 되니까 이제 이 정도는 돼야 우리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7%를 어떻게든 한번 좀 유지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이제 그 의지 표명에 비해서 실제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건 중국 경제가 10에서 7까지 6.9까지 갔다는 거는 2%씩 그 오버가 됐더라도 8에서 5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건 확실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추이가 하락세로 향하고 있다라고 그게 하셨는데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원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30불대에서 20불대로 가고 그러면은 그 자원 수출국들은 너무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다른 물건을 수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중국 물건이 사실은 전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면서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는데 그 세계적으로 중국 물건을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중국 물건이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면 이제 중국 경제 자체도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지금 형성돼서 당분간은 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우리나라도 참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좀 경착륙만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어떤 좀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중국 당국 자체가 이번에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대응하는 거 보니까 영 실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 당국의 미흡한 대응이 한국을 그대로 강탈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사실 내수 진작을 하고 내부의 어떤 시장을 자꾸 만들고 그다음에 해외 M&A 같은 걸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해외 자산들을 자꾸 사들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중국이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서 밖에 있는 그 많은 기업들과 기술과 그 자원들을 자꾸 확보해가는 작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린 만큼 또 플러스 효과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스 효과와 플러스 효과가 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점은 우리나라 경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예, 3.2%에서 전망치를 3.0%까지 낮췄거든요. 이마저도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IMF가 그 중국이 안 좋아지니까 벌써 작년 10월에 3.6으로 발표한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제 3.4로 0.2%포인트 낮췄는데, 거의 우리나라 성장률이 IMF가 그 발표하는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상당히 그 연동이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IMF가 0.1을 낮췄다는 거는 이제 우리 경제도 0.2 정도는 낮춰야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고, 금융연구원 같은 경우는 3.0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3.0이면은 0.2가 낮아지면은 이제 2.8이 된다는 얘기니까 올해 성장률이 이제 3%가 깨질 가능성도 분명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전체 수출의 25% 정도를 중국에 그렇죠.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이 구조 개혁에 나서겠다 이런 지금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지금 악영향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막 덤핑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철강이 엉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조선업도 안 좋아지고 배들이 너무 과잉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이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또 해운업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 인기 연예인 이름을 좀 제가 얘기하게 돼서 죄송한데 배하고 철하고 수다. 배는 조선업이고 철은 철강이고 수는 운수 해운이죠. 그래서 배철수 씨가 요새 기분이 좀 안 좋으시겠지만은 이 배와 철과 수로 대표되는 세계의 산업이 가장 지금 과잉입니다. 중국 거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쪽 구조조정 들어간 만큼 우리나라도 이쪽 똑같은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도 그냥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도 많이 걱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 모두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이제 기침을 하면은 다른 나라한테 독감 걸린다 이런 건데, 그 중국의 경제가 1%포인트 하락하면은 유로존 경제도 0.15%포인트 정도 하락한다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 같은 경우는 뭐 성장률이 거의 0 수준인데 그 0.1이 하락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좋을 때 0.1 하락하면 뭐 별거 아니지만 상황이 워낙 안 좋은데 0.1 하락한다는 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한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모습이다. 이게 지금 아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뭐 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신흥경제국 이런 나라들도 타격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원 수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 같은 거 떨어지니까 이제 중국 물건 못 사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통계를 봤더니 사우디는 주가가 지금 연초 대비 벌써 20% 하락했고요. 시가총액이. 나이지리아도 17% 하락, 남아공 16%, 러시아 16%. 그러니까 그냥 주가가 그냥 뭐 한 5분의 4 정도 마이너스 한 20%씩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전부 다.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자원을 수출하고 그 돈으로 중국 물건 수입하고 하는 그 구조로 먹고 사는 이런 자원 수출국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운이 되면서 서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참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유도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참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안전벨트 전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안전벨트를 매면 사고 확률이 줄지는 않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덜 다치는 거죠. 바로 그런 그 안전벨트 전략적 관점에서 이제 우리 내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대한 그 손해를 적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예를 들어 외환보유고 문제, 경상수지 흑자 문제를 확실하게 챙기면서 내부의 좀 취약 산업을 미리 선제적 구조조정을 좀 한다든가 해서 어려운 위기는 어떻게 피할 수 없지만 닥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미리미리 길러놔야 되는 좀 그런 그 과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비가 오는데 뭐 한 방울도 안 맞겠다 이게 아니라 비마저도 감기가 안 들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감기 안 들리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출 대상국을 좀 다변화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뭐 좋은 그 전략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그 남의 나라 물건을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 나라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나머지 뭐 유럽에 좀 괜찮아지는 나라들이라든가 남미 쪽에 조금 나은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을 확대한다든가 그래서 시장 다변화는 당연히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창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